발표 순서는 이수자 평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개요, 그리고 현장 평가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훈련 이수자 평가 신청 및 서류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 사이에 이제 저희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련 이수자 평가를 이제 기관들이 많이 물어보는 문제에 대해서 FAQ 형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훈련기관 관계자분들이나 교강사분들이 가장 잘 알겠지만 NCS가 저희 15년도부터 실시해가지고 16년도에 전면 개편된 이후에 많은 훈련기관에서 NCS 기반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NCS를 통한 훈련 과정은 그 NCS 훈련 기준을 적용하여 개발한 훈련 과정을 실질적으로 훈련기관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NCS에 보면 능력 단위별로 저희가 그 ncs.go.kr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능력 단위별 평가 지침이나 그에 따른 수행 준거 내용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자 평가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해가지고 제가 슬라이드에 넣었고요. 여기 그 능력 단위별로 이제 평가 지침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림과 같이 그 하단에 보면 이제 과정 평가나 결과 평가 그 목적에 따라서 어떠한 평가 방법을 써야 하는지를 그 능력 단위별로 제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확인하면서 이제 평가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련기관은 그런 NCS 과정을 운영하면서 실제 자격기본법에 의해서 NCS로 운영한 훈련 과정을 운영한다면 그거에 따른 이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금 저희가 그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실시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거를 토대로 이제 훈련기관이 평가를 실시를 하는데 그 이제 NCS 과정의 평가를 실질적으로 잘했고 이제 기관의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훈련을 들은 훈련생들이 얼마나 성취도가 향상되었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저희 훈련 이수자 평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이수자 평가 사업의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훈련생의 능력 획득 여부를 확인하고 훈련기관의 평가 체계를 검증하여서 그 궁극적으로는 훈련기관에 이제 환류해가지고 직업훈련의 성과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수자 평가는 2015년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3년째 실시하고 있고요. 15년도에는 350시간 이상 장기 훈련 과정을 대상으로 의무제로 해서 실시를 하였는데 16년도에는 보다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40시간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능력 단위 비율, 편성 비율이 40% 이상이면 훈련기관이 본인이 평가를 받고 싶으신 경우에 신청해서 저희가 평가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도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17년도에 개편된 사항은 아무래도 능력 단위 그 훈련기관이 이제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관별로 굉장히 이제 평가 횟수가 많아지고 이제 행정 소모가 많아져가지고 저희가 그런 거를 좀 해소시켜 드리고자 그 직종 단위로 묶어가지고 NCS 소분류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게 그래서 한 개의 과정을 평가를 받으면 그 기관에서 그 소분류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가 대상은 2017년도 2월 1일부터 18년도 1월 31일 종료 과정에 하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시간 이상 훈련 과정 중에 능력 단위 40% 이상 편성한 과정에 해당해서 직종별로 한 개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서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간혹가다 이제 능력 단위 요소로 평가한 과정을 이제 편성한 제2작업 훈련을 하고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17년도 평가 대상에는 지금 포함되지 않아가지고 평가 신청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7년도에는 크게 바뀐 점이 인증평가에서 저희 이수자 평가가 지금 성과평가 쪽에서 10점이 배점이 되었는데요. 아마 올해 실적보유기관으로서 인증평가를 받으신 기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수자 평가 결과 자체가 저희 신평원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사업들과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직종별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신청한 직종 말고 다른 직종도 저희 그 동일 직종 내에 다른 과정도 같이 평가하게 되는데 그 중에 그 평가 실행이랑 평가 결과 관리 이제 자체 평가 보고서에서 봤을 때는 2번 평가 실행, 3번 평가 결과 관리 부분에서 그 동일 직종 내의 타 훈련 과정도 저희가 함께 검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도 이수자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연초에 고용노동부 공고를 통해서 사업 공고를 냈고요. 그리고 매달 평가 접수를 받다 보니까 매달 평가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차수별로 공고를 올리면 그거에 맞게 종료일에 맞게 훈련기관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신청한 그 이제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일정을 짜게 돼서 평가 일정을 훈련기관의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 평가 일자가 정해지고 현장 평가 일자에서 이제 평가위원 세 분이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훈련기관의 평가 체계라든지 아니면 훈련생의 성취도 정도를 직접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평가 결과는 평가한 그 다음 달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발표를 하고요. 그 평가 결과 발표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 기관이 좀 부적절하게 점수가 낮게 나왔다 아니면 뭐 부당한 경우가 있다 하면 저희가 이의 신청을 받는 제도가 있어서 이의 신청을 통해서 최종 결과를 확정하게 됩니다. 결과가 확정되면 그 이제 해당 고용센터나 공단을 통해서 추가 훈련비를 우대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평가 계획 30점, 평가 실행 25점, 평가 결과 관리 15점, 샘플 평가 30점, 가점 5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평가 지표는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일정은 저희가 지금 1월 16일부터 해서 지금 내년까지 지금 평가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번 달에는 9월 7일 날 접수를 마감을 해가지고 아마 11월에 종료되는 과정을 10월에 신청을 하시는데 10월에, 11월에, 12월에 마지막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17년도 2차 평가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평가 신청 시기가 있으니까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결과는 저희가 크게 4등급으로 나눠가지고 A에서 D등급으로 부여해 드리고 있으며 평가 점수는 저희 심사평가 시스템, 저희 이제 평가 신청할 때 하는 시스템인데요. 거기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저희가 추가 훈련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시간 이상 NCS 편성 비율이 70%인 경우에는 만약에 A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20%가 추가 훈련비, 기존의 훈련비 받는 거에서 추가 훈련비가 지급이 되고요. 최하 C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5% 정도를 저희가 추가 훈련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수자 평가 결과가 각 사업에 이제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유의사항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평가 일정은 저희가 매달 평가를 접수받다 보니까 굉장히 빡빡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기관의 뭐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뭐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평가 일정을 바꾸시고 싶다 하시더라도 저희가 그런 거는 이제 그 허가해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이제 뭐 훈련기간의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고용센터의 이제 허가를 통해서 뭐 훈련기간 그 해당 날에 뭐 휴가라든지 훈련생에 대한 평가를 실질적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런 경우에 한해서 평가 일정을 변경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뭐 해당 과정에 대한 뭐 위탁 인정 제한, 전과정 위탁 인정 제한 등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경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정해 드린 현장 평가 일정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훈련생 평가에 대해서 미실시 아니면 허위 평가 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그리고 샘플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생을 의도적으로 이제 부재시켜가지고 평가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를 미실시하고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부여하니까 이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평가 보고서도 최근에 많이 부각됐던 뭐 문제긴 한데요. 자체평가 보고서를 이제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간간히 이제 보여가지고 대개는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감점 또는 등급 하향 조정 같이 그런 불이익을 이제 줄 수 있으니까 그거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장평가 준비 사항입니다. 현장평가를 이제 저희가 나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다른 사람이 우리 기관이나 우리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거북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NCS 과정에 어떻게 보면 품질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부득이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의 현장평가 목적은 실질적으로 평가위원들이 기관에 방문해 가지고 그런 서류라든지 아니면 그런 훈련생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이제 사실에 근거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리고 훈련생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향상이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 훈련 기간의 평가 체계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 그거를 더 나아가서 뭐 컨설팅을 하고 이제 기관이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이제 훈련 성과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장 평가 진행 절차는 처음에 이제 기관과 평가위원, 평가팀 간에 이제 상견례를 실시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도입한 게 그 훈련 기관이랑 이제 뭐 그 평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공정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평가 전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녹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부담스러워 하실 것이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전 과정에 대해서 녹취한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 저희가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상견례가 진행된 이후에 바로 평가위원들이 그 평가 훈련기관이 준비한 자료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 교관사에게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인터뷰를 추가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훈련생들 3명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샘플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이제 2명에 대해서 샘플 평가를 실시해서 총 20점, 100점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훈련생의 성취도를 좀 더 보고자 3명에 대해서 해서 30점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만 이제 훈련 기간의 불만사항 중에 하나였던 것이 이제 랜덤으로 이제 훈련생을 뽑다 보니까 우리 기관은 정말 잘 키운 학생들도 많고 잘 대응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하필 또 못하는 학생들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평가에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라는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훈련 기관이 선호하는 6명에 대해서 저희가 명단을 먼저 받고요. 그 중에 평가위원분들께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3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셔가지고 샘플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뭐 평가 방법은 서면 이제 뭐 대면 평가가 될 수가 있고 이제 훈련 기관이 실시한 그런 뭐 실습 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현장에서 정해지니까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들이 평가가 마무리가 된다면 회의를 통해서 최종 결과 및 등급을 산출하게 되고 그때는 이제 평가 훈련 기관 담당자는 평가장 밖에서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총평 시간에는 이제 훈련 기관 그 분들을 이제 모시고 이번 현장 평가가 어땠고 어떤 것이 부족하였고 어떤 것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총평이 진행되는데 다만 이 총평 시간에 만약에 평가위원들이 좀 못 보신 사항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저희가 평가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이제 위원님들이 이제 문 밖을 나가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다른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총 한 과정당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평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현장 평가 때 주의사항은 저희가 이제 증빙 자료를 꼭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설명회 자료집 36페이지에 증빙 자료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넣은 이유가 이제 증빙 자료명을 안 넣으면 이제 훈련 기관에서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저희 자료집에 넣고요. 설명회 자료집에 이제 있으니까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설명회 자료집 36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증빙 자료의 목적이나 명이 없으니까 이제 훈련 기관에서는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아니면 뭐 최대한 많은 이제 로고가 있으면 평가 점수가 높게 나오겠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뭐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이수자 평가에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자료들에 대한 명이 이제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평가 자료 자체가 그 전산이나 LMS 이런 시스템 아니면 그 컴퓨터 자체적으로 파일로 관리하고 있다면 그거를 굳이 불필요하게 인쇄해서 이제 보여주기보다는 그 컴퓨터들을 구비해 주셔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대응해 주시면서 이제 컴퓨터상의 자료들을 즉각적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훈련기관의 그런 불편함이나 아니면 그 행정 소모가 너무 많은 거를 저희도 이제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최대한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 평가 시의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자체 평가 보고서 이제 위원님들이 각각 보시는 세부 그리고 자체 평가 보고서와 관련된 평가 증빙 자료들, 뭐 평가 결과물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훈련생 평가 결과 자료, 그리고 만약에 이 과정과 동일한 NCS 소분류 6자리가 같은 과정이 운영 중이거나 종료된 과정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자료, 그리고 그 외적으로 심사 정보나 출석부, 시간표 이런 것들은 만약에 전산으로 보여줄 수 있으시면 전산상에서 바로 보여주시면 되고 없으시면 파일철 같은 걸로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가점으로 저희가 추가 훈련비를 보고 있으니까 추가 훈련비, 인센티브 지급 자료 등도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증빙 자료가 이 36페이지에 있는 건데
뭐 자료명이 뭐 달라가지고 아니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명은 어떤 건데 그거는 왜 없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에 의해서 훈련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료들을 여기랑 매칭시켜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평가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정말 많은 기관들이 이제 그 평가나 이제 훈련 과정 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이제 뭐 신고 사례가 저희한테 접수가 되고 실제 부정 사례로 이제 연관이 돼가지고 뭐 행정처분 같은 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업훈련을 하시면서 아마 이걸 가장 잘 아실 텐데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서는 그 성과평가에 대한 뭐 거짓된 조작된 자료를 아니면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저희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예로서 제가 세 가지를 크게 꼽았는데 훈련기관에서 능력 단위에 대해서 평가를 안 했는데 뭐 허위로 작성했다든지 아니면 일부 훈련생들이 부재한 상태에서 뭐 결석한 훈련생들에 대한 점수를 훈련 교과사들이 입력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뭐 출석부에는 결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평가 결과물에는 입력되어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실시하지 않은 평가나 능력 단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작성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허위 자료 작성으로 판단을 해서 D등급을 부여하고 그 외에 이제 부정훈련관리센터랑 연계해서 진행을 하니까 이 점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이수자평가 신청 및 서류 제출 사항입니다. 이미 이수자평가를 신청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는데 처음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평가 시스템은 그 HRD넷에 이제 그 시스템 신청을 하시면 아마 그 최종 허가가 나면 다운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행정지원 시스템이랑 심사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행정지원 시스템은 실제 과정을 운영하시면서 이제 활용하시는 거고 심사평가 시스템은 뭐 인증평가라든지 과정심사, 이수자평가를 활용하실 때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맨 위에 이수자평가라는 그 폴더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보시면 평가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료일 기준으로 매달 평가를 실시하다 보니까 이 평가 연도와 평가 회차를 기준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기관에서 운영 중인 과정들이 뜹니다. 다만 이제 저희 시스템 그 지금 설계상 뭐 예를 들면 이미 평가를 받은 과정이라든지 평가 받은 거랑 동일한 소분류라서 평가를 할 수 없는 과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같이 뜨게 돼요. 단순히 이제 평가 종료일이라든지 뭐 능력 단위 편성 비율이랑 능력 단위 그 훈련 시간 이런 걸로만 필터를 해서 이제 보여주다 보니까 훈련기관에서 본인이 대상이 아닌데 마침 이게 뜨다 보니까 신청할 수 있구나 해서 신청했다가 다시 그 신청 접수를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수자평가 대상을 숙지해 주셔가지고 그 대상에 맞고 종료일에 맞고 여기에 대상에 뜰 경우에만 신청을 해주시면 좀 그러한 좀 그 수고로움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행 상태를 눌러주시면 해당 과정들에 대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회차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짧은 과정인 경우에는 뭐 10월에 종료되는 과정이 2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10월 초, 10월 말. 그런 경우에는 이게 자동으로 앞전 차수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전 차수가 아니라 뒤에 있는 과정을 우리가 신청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 여기에 그 돋보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원하시는 평가 회차, 이 과정에서 실시하는 회차죠. 그 회차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담당자, 이수자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은 앞전에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담당자를 훈련기간별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이번 과정에 이수자 평가를 담당하시는 분을 직접적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자체평가 보고서를 첨부를 해주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그 등록자의 이름과 서명을 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이 기한 내에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기한 접수 마감 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평가가 가능한지를 분석을 하고 평가가 가능하다면 현장 평가 일자를 평가 접수 마감 후 10일에서 14일 이내에 이제 공지를 해드리니까 그 이후에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평가 신청조에서 해당 회차, 만약에 내가 이번에 11회차를 신청했다. 11회차를 신청했으면 신청한 과정들이 쭉 뜰 거고 그 중에 저희가 현장 평가일이 확정이 된다면 여기서 현장 평가일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에 맞게 위원님들이 그 훈련 평가위원들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현장 평가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자료 확인은 저희 심평원 홈페이지 ksqa.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홈페이지를 처음 들어가시면 여기 각 센터별로 누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성과 평가 센터를 누르면 뭐 평가 공지사항이라든지 FAQ 아니면 저희 센터에 궁금한 점이 있다 하면 Q&A를 작성해 주시고 아니면 관련 서식들을 다운받고 싶다 하면 이제 자료실에 가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FAQ에 앞서서 또 여기 먼 길까지 오셨는데 제가 이제 이 역량 강화 교육의 목적에 맞게 이수자 평가를 실시를 할 때 훈련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뭐 궁금해하거나 어려웠던 부분들 아니면 좀 애매한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좀 직접적으로 이제 평가 지표를 설명해 드리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희 27년도 평가 기준이고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그 자료집에 69페이지를 펴보시면 자체 평가 보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평가 문항별로 이제 자체 평가 보고서 양식인데 그것을 보시면서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3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는 평가 계획 부분입니다. 1-1은 평가 계획이 훈련 목적 및 수준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통합 심사나 뭐 다른 심사를 통해서 처음에 이제 평가 방법, 능력 단위별 평가 방법이나 뭐 BNCS 같은 경우에는 교과목별로 평가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승인받은 게 있을 텐데요. 그거대로 했는지 진행을 잘 그 평가 계획을 수립을 했는지를 보는 거고, 그리고 평가 시기는 뭐 능력 단위별로 하는지 아니면 뭐 교과목별로 하는지 실질적으로 해당 과정에서 평가 시기를 어떻게 구성하였는지를 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훈련생별로 능력 단위 판정 기준, 그 능력 단위 획득에 대한 판정 기준을 기관 차원에서 어떻게 설정하였는지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이제 심사 정보와의 일치성인데요. 만약에 심사 정보랑 일치하지 않게 나는 뭐 체크리스트로 승인을 받았는데 이제 이 과정을 몇 회차 운영하다 보니까 이 과정은 체크리스트보다는 포트폴리오로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문제는 안 됩니다. 그 평가 방법을 바꿔가지고 똑같이 실시를 해도 되는데, 다만 이제 평가 방법을 바꾼 경우에는 저희 현장 평가 나갔을 때 평가위원님들께 그 타당한 내용, 왜 내가 이걸 바꿨고 이렇게 바꾸니까 어떠한 게 있었다라는 것을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을 해주셔가지고 통과를 시켜드립니다. 또한 1.2 그 훈련생의 능력 단위 획득 여부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평가 도구를 사용하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첫 번째로는 각 평가 도구,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는 평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평가지에 중요한 정보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 누가 했고 언제 했고 어떤 능력 단위에 대해서 평가했다, 이런 기본 정보들도 안 쓰고 이제 평가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평가 점수는 있는데 어떤 사람이 평가했는지 안 쓴 경우도 있고, 뭐 날짜가 없거나 점수가 없거나, 그러면 저희가 평가 자료로서 인정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필수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고, 또한 다만 이제 평가를 실시하다 보면 평가 문항 구성에 있어서 뭐 능력 단위가 만약에 100개라고 한다면 그 능력 단위를 전체 써야 하냐, 이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는 거는 능력 단위를 다 쓰는 것을 준용을 하되, 만약에 기관의 특성이나 아니면 그 필수적인 능력 단위를 뭐 현장에서 평가할 수 없는 부분, 뭐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필수적인 그 능력 단위를 최대 70%, 그러니까 30%를 제하는 선에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훈련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능력 단위가 있으면 그 부분은 30% 내에 들어온다면, 비율적으로 들어온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평가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평가 문항의 난이도로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훈련기관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우리는 4수준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막상 뽑다 보니까 뭐 고졸이나 아니면 전문대 아니면 더 낮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2수준 정도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평가 문항을 좀 쉽게 구성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안내를 해드려요. 평가 만약에 이제 해당 과정의 뭐 수준이 4수준이면 그 수준에 맞게 저희가 과정을 운영하고 평가를 실시했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평가 문항을 반드시 이제 구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훈련생이 뭐 수준이 낮더라 하더라도 낮은 점수를 획득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수준에 맞게 평가 문항을 구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수행 준거를 일부 이제 제외하고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능력 단위별로 평가를 진행을 해보시면 능력 단위별로 뭐 묶이는 수행 준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행 준거들을 묶어서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능력 단위, 어떤 능력 단위에 떨어지는 그 수행 준거들을 묶었다라는 거를 그 평가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능력 단위 70% 이상을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너무 뭐 능력 단위가 중복된다고 해서 다 중복시켜서 합치고 설명 없이 그렇게 이제 평가를 실시한다면 단순한 그 정량적인 비율에서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평가위원분들에게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가 실행 25점입니다. 25점의 첫 번째는 사전평가를 적절히 실시, 활용하였는가입니다. 저희가 의미하는 사전평가는 이제 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훈련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고 뭐 NCS에 대한 이해라든지 평가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그 해당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전공 지식을 어느 정도 숙달하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 사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인원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오리엔테이션은 안 오고 본 수업 때만 왔다 그래서 평가를 못했다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70% 비율 내에서 이제 사전평가를 실시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생들이 만약에 10명이면 7명 이상 이제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전평가에 들어가는 필수 요건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가의 필요성, NCS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런 그 전공 지식 등을 이제 평가를 했는지 그 구성이 잘 되었는지를 보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그 사전평가를 통해서 결과 분석을 해서 향후에 어떻게 개선 활동에 활용을 하였다. 이번 과정 아니면 그 다음 회차 과정에 어떻게 활용을 할 예정이다.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2.2는 평가 계획에 따른 훈련생 평가를 적절히 시행하고 평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였는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15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앞전에 승인받은 평가 방법대로 평가 계획을 수립하셨을 텐데 그 평가 계획대로 훈련생을 평가하였는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평가 시기는 실질적으로 언제 하였는지 실제 이게 능력단위 끝난 시점에 한 건지 능력단위 끝나고 뭐 교과목으로 묶었다면 교과목 끝난 시점에 했는지 그런 시기를 보게 되고 평가 자료 또한 70% 이상 이제 저희가 보게 되는데 뭐 훈련생이 뭐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는 왜 난 수업을 들으러 왔는데 왜 평가를 하냐 나를 왜 평가하냐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 이제 평가가 부득이하게 불가한 경우를 저희가 고려해가지고 70% 내외에서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체크리스트 부분에서도 이 부분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체크리스트 평가지를 이제 평가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평가 결과물을 이제 자료를 확보를 하려다 보니 뭐 체크리스트 수행 준거마다 이제 훈련생들에 대한 뭐 모션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다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10명인데 10개 뭐 수행 준거면 100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뭐 부득이하게 너무 막 평가 자료가 너무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의미하는 그런 평가 자료는 그게 아니라 체크리스트의 경우에는 그 체크리스트의 그 항목들을 어떠한 기준에서 평가를 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한두 명의 샘플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명의 만약에 한두 명의 사진이 있다면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체크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기관 운영하실 때 체크리스트로 평가 방법을 하신다면 그 부분도 이제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훈련생에게 적절한 평가 안내가 이루어졌는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평가 이 과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평가 실시 계획은 어떻게 된다라는 이제 예를 들면 학습 안내서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명칭이 학습 안내서가 아니더라도 기관에서 만약에 우리 이 과정의 평가 방법은 이렇고 평가 계획은 이렇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똑같이 저희가 적용을 해드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들어간 내용이 실질적인 평가 방법 그리고 일정 이게 포함이 되어 훈련생한테 이제 지급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수준이 낮거나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재평가를 어떻게 실시한다라는 재평가 계획까지 첨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은 평가 결과 관리입니다. 15점이 배점되어 있는데 훈련생의 이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훈련생 성취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능력 단위별로 평가를 실시하다 보니까 그 능력 단위별
평가서, 뭐 예를 들면 뭐 개인별이나 이제 과정 전체 종합적인 평가서를 저희가 구비했는지를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취 수준이 이제 분석이 될 텐데 그 성취 수준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향후 기관에 뭐 적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분석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충 지도나 재평가가 실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뭐 수업을 해가지고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실시했는지를 보고 있고, 만약에 학생들이 점수가 뭐 다 이수한 점수, 그러니까 능력단위 이수하는 기준에 다 도달을 해가지고 재평가가 없었다라고 하면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재평가를 회피하고자 그렇게 쉽게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경우에는 1-2에서 평가 문항의 이제 적절성, 난이도를 보는데, 그 부분과 연계해서 문제가 이제 만약에 난이도가 적절하지 않았다면 그 이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수 정보를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능력 단위별로 이제 기관들마다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정보들을 실질적으로 훈련생에게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뭐 이수증이라든지, 아니면 이수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과정이 끝나지 않을 때 평가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한 게 없다라고 하시면, 뭐 직전 차수에서 이미 지급하고 있는 체계, 그리고 이번 차수에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 뭐 서식, 이런 걸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경력개발, 훈련생의 경력개발 지원 차원에서 훈련기관에서 이제 NCS 과정을 운영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샘플 평가, 이 이수자 평가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훈련생이 훈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능력 획득을 하였는가를 보는 건데, 그 훈련생 3명,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3명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훈련생이 이제 정말 이 해당 능력 단위를 성취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성취도 평가를 실시를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훈련 기관이 평가한 자료를 이제 그 토대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참고하면서 저희가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훈련 기관이 준비한 평가 문항이라든지 평가지 자체가 좀 허술하다 하면 평가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점은, 이제 이수자 평가를 진행하고 NCS 과정을 운영을 하다 보면 결국은 행정 소모가 많아지고 되게 업무가 많이 과중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훈련 교광사 분들에게 이수자 평가를 준비하면서 이제 했던 그런 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훈련 기관이 적절히 보상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수자 평가를 받은 과정에 한해서 그 추가 훈련비를 지급받은 기관에 한해서 저희가 가점을 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점, 이제 추가 훈련비를 지급받았을 때 훈련 교광사에게 이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상을 했는지, 보상 범위를 최대 50%까지 해서 지금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훈련 기관 차원에서도 훈련 교광사에 뭐 예를 들면 뭐 더 열의를 가지고 평가를 진행을 하고 이제 기관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보상이 이루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빈도수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가지고 많이 질문한 거 위주로 제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많이 중복이 될 텐데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로는 그 능력 단위 40%로 편성한 과정인데 뭐 BNCS나 NCS 소양교과에 대한 평가 결과도 준비해야 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NCS는 결국 평가가 수반되어야 되고, 저희가 비록 이제 능력 단위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만 그 BNCS나 NCS 소양교과도 똑같이 그 과정의 일부를 보기 때문에 교과목으로 묶여 있더라도 그것도 평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 직종 내에 만약에 사업 유형, 실업자, 뭐 재직자, 근로자 이런 게 다른 과정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유형별로 각각 받아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업 유형과는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NCS 코드 8자리 중에 앞에 6자리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일 직종 과정으로 봐가지고 사업 유형에 상관없이 과정을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과정평가형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들도 많은데요. 그런 기관에서 과정평가형 자격훈련 과정도 이수자평가 대상이냐? 물론 이수자평가 대상이긴 한데 저희 2017년도 현장평가 나가는 그런 이수자평가 방식은 따르지는 않고요. 제가 기존에 공고문이나 설명회 자료집에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과정평가형 자격을 운영하는 기관들에 한해서 자격 취득률이 이제 17년도에 정해지게 됩니다. 그 취득률에 따라 저희가
비율을 이제 그 배 차등으로 해가지고 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직자 훈련 기간인데 능력 단위 요소로만 구성을 하고 있다. 이 경우에 평가 대상이냐? 저희 17년도에는 이제 능력 단위 요소를 편성한 과정은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그렇게 평가 대상으로 이제 들어올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평가 서식은 꼭 사용하여야 하느냐? 이 설명의 자료 뒤쪽에 저희가 그 NCS 평가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넣어드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넣어드린 거고, 만약에 기관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훈련생 아니면 평가자, 뭐 평가 일시, 어떤 능력 단위 이런 필수적인 사항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이제 차용해가지고 해주시면 되는데, 뭐 참고하셔가지고 저희가 올려드린 서식도 활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사전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가 그 과정이 실시되기 전에 훈련생의 그 수준을 파악을 하고, 그 만약에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이제 뭐 그 과정 운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업을 할지 아니면 어떻게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하는 전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NCS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저희가 그 사전평가 온라인상의 사전평가를 진행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오전에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맞추셨는데, 뭐 절대평가라든지 뭐 평가 대상이라든지 다 맞추셨는데, 이 평가 기준, 이 NCS 기준에 대해서 많이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5년도 하반기에 통합심사로 들어온 과정이다 하면 그 15년도 9월에 승인난 그 NCS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것을 활용하셔가지고 과정 승인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평가를 받으셨을 때 평가가 17년이라서 17년 기준으로 우리가 훈련을 짰다라고 하면 그게 바른 정답은 아니고, 과정을 승인받았을 때 적용했던 그 NCS 기준을 활용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당시에 이제 참고한 기준대로 저희도 확인을 하니까 그 부분을 이제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능력 단위를 묶어서 평가해도 되느냐? 예를 들면 능력 단위가 뭐 요리 같은 경우에는 뭐 반죽하고 뭐 하고 해서 일괄적으로 이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교과목별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NCS 과정은 능력 단위별로 평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런 이제 부득이한 사유에 있어서는 그 이제 훈련생의 그 뭐 직무 수행이 요구되는 능력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뭐 교과목별로 한 번에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다만 교과목별로 하더라도 그 능력 단위 각각의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3개를 묶어서 하더라도 그 3개가 각각 훈련생별로 몇 점인지, 몇 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능력 단위별 평가가 꼭 종료된 시점에 해야 되느냐? 이것은 이제 일단은 능력 단위가 끝났을 때 평가를 해야지 그 훈련생이 그 해당 능력 단위를 이수했다, 성취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수자 평가는 기본적으로 능력 단위가 끝나는 시점, 더 나아가서 뭐 교과목이 끝나는 시점에 평가를 하는 것을 지향해드리고 있습니다. 통합심사 때 승인받은 평가 방법이 이제 어떤 건 A 방법인데, 실제 운영할 때 B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 어떻냐? 아까 제가 평가 도구나 방법 쪽에서 말씀드렸는데, 평가 방법을 만약에 부득이하게 변경한다면 그 바꾼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그 부분의 적절성을 평가위원이 이제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실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훈련 과정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진행되는 샘플 평가 방식을 기존에 알려줄 수 있냐? 이것은 이제 저희가 현장 평가 나가서 평가위원 3분이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어떤 평가 방법으로 할지, 누구를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제 어떤 능력 단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거다라는 것을 알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훈련생 6명에 대해서 선정을 먼저 해드리게 이제 제도를 바꾸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참고해 주셔가지고 샘플 평가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NCS 기반 훈련 과정에 평가를 실시할 때 모든 수행 증거를 포함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수행 증거를 평가하는 게 기본으로 하되, 다만 이제 뭐 필요성이 낮거나 아니면 필수 시설이나 장비, 뭐 이런 훈련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평가가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제외하고, 이제 70% 이상의 수행 증거를 반영해서 평가를 실시한다면 저희가 이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인데, 18년에도 똑같이 대표 과정에 참여한 훈련 교관사에만 이제 지급한 실적만 인정을 할 것이냐. 올해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능력 단위 그
그 NCS 직종별로 묶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가를 받은 한마디로 등급이 나온 그 평가 과정뿐만 아니라 그거와 동일한 과정도 똑같이 타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해당 NCS 소분류에 이제 운영을 한 모든 과정에 포함된 교광사에게 지급한 실적을 똑같이 인정을 해드리니까 올해 만약에 이수자 평가를 받았거나 앞으로 12월까지 받을 예정인 기관들은 이것을 참고해가지고 이제 훈련 교광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일단은 12월이나 연말쯤에 이제 사업 공고를 다시 내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때 자세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차수별로 이수자 평가 결과 발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가 만약에 10월 종료다 하면 9월에 신청을 해서 10월에 평가를 하고 11월에 결과가 납니다. 그리고 추가 훈련비는 아마 차수별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되는데 평가 결과 자체는 평가받은 달 그 다음 달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CS 소분류로 묶어서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뭐 추가 훈련 그 동일 직종 타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훈련비가 지급이 되느냐. 저희는 이제 그 동일 직종 타 과정은 그 훈련 기간의 평가 체계라든지 아니면 결과물 관리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봐가지고 이게 신청한 과정만 잘 꾸며가서 준비한 게 아니라 동일 직종 내 다른 과정들도 이 기관 차원에서 잘 운영하고 있다 하면 저희가 8점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105점 중에 8점이 추가 검토를 통해서 부여되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는 거라서 전체를 보는 부분이 아닙니다. 뭐 평가 계획이라든지 이제 샘플 평가를 실시하지 않다 보니까 추가 훈련비는 이제 전체 1에서 5번까지 평가를 전체 실시한 과정에 한해서 지급하니까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급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FAQ는 앞전과 같았고요. 추후에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성과센터 홈페이지에서 문의해 주시거나 HRDnet 홈페이지에서 아니면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Q&A 남겨주시면 되고, 보다 빠른 답변을 원하시면 1644-5113에서 내선번호 4번을 눌러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